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씨가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심한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수술의 필요성 등이 주장되어 왔습니다. 한 번은 거절당했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겨우 한 달간의 형 집행정지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있었나요? 한 11일 정도, 지난 11일 정도에 조국 전 장관이 한 유튜브에서 자기 책을 선전하는 유튜버였습니다. 갑을선진국이라고 하는. 어쨌든 그 유튜브에서 내가 만약에 2019년,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하던 바로 그 시기예요. 자, 2019년으로 만약에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장관직을 고사했을 것입니다. 정말 눈물에 회한어리 말을 했습니다. 장관이 싫어서라가 아니겠죠. 자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 부친과 모친이 열과 성을 다해 운영해왔던 사학재단이 거의 폐사 직전까지 가게 됐고요. 친동생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친동생의 별로 알리고 싶지 않은 가정사도 모두 까발려지게 됐죠. 게다가 그 동생은 사기꾼이자 횡령범이라는 최고의 악질 경제사범으로 물려서 지금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요. 본인은 대한민국 최고의 천재라고 불리우던 본인은 여유롭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즐기다가 천하의 몹쓸 인간으로 지금 변화가 되어서 별별 욕은 다 듣고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그 부인, 예전에 영국 유학 시절에 강도를 때려잡을 정도로 용감했던 그 부인은 천하의 나쁜 사람이 되어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수형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조민양, 대한민국 최고의 외국어 고등학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스카이라고 불리는 학교 중에 한 군데 갔습니다. 고려대학교에 입학하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국립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까지 수료를 하고 인턴 레지던트 생활을 하면서 평생 소원이던 의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의사는커녕 고등학교 졸업자를 전락할지 모르는 위험에 빠졌고요. 가로세로 연구소인지 뭔지 이상한 유튜버들한테 맨날 쫓겨다니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로스쿨에 다녔던 아들 역시 입학 사정에 문제가 많다면서 하루하루 살얼음을 밟게 되었고요. 조국 전 장관 역시 서울법대 교수직에서 쫓겨나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좀 늦게 쫓아냈다고 서울대학교 총장마저도 징계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자기를 좀 도와줬던 혹은 자기가 친하게 지냈던 수많은 사람들 전부 다 줄줄이 굴비처럼 엮여가지고 재판받고 있고 학교에서 지탄받고 있고 사회생활 제대로 못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식으로 앞으로 장래가 꾸려질지 아무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어두운 터널을 계속 헤매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 모든 일은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이 검찰개혁에 앞장서서 시스템을 처음부터 흔들어 놓으려고 하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윤석열이 검찰권을 휘둘러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키워드를 들고 크게 저항하면서 시작된 멸문지화의 서곡이었습니다. 그간 내세운 명분은 하나였습니다. 고등학생이 이렇게 논문을 쓰고 인턴 생활 같은 걸 할 수 있겠냐. 결국 빼기고 돈 있는 위선적인 그들의 부모가 어떤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라는 거죠. 당시 강남에 사는 학부모들 누구라도 속으로 뜨끔했을 겁니다. 비단 강남뿐만 아니라 아이들 대학교 보내려고 정말 별별 노력을 다했던 그 부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이고 저 정도는 나도 했던 건데 아이고 저런 행동은 내가 배워서 해야 되겠다. 아이고 이런 얘기를 속으로 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봉사 시간 10시간 한다고 하니까 4시간 딴짓? 그래 나도 그랬는데 아이고 좀 찔리네. 나도 강남에 꼬마 빌딩 하나 사는 게 소원인데 참 매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놀곤 했는데요. 의학전문대학원 생겼으니까 연줄 좀 찾아가지고 입학시키고 우리 의사 자식 한번 만들어볼까? 이런 생각 나도 했는데 이게 바로 그들의 솔직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자신의 양심 속에서만 각자 속닥일 뿐 겉으로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고요. 결국 그렇게 조국 일가 멸문지화 프로젝트는 윤석열의 칼춤하에 착착 진행되었고 한 집안은 몰락했고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검찰, 언론, 그리고 부인의 완벽한 합작품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을 위해서 대통령이 된 윤석열과 김건희 그 부부는 지금 뭡니까? 논문 표절, 주가 조작, 부동산 개발의 각종 특혜, 검찰 조직을 건드리는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고발 사주 논란의 한가운데에서 지금 굳건히 서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어떤 의혹도 기소되지 않고요. 항상 검찰이 철저히 막아주고 있다는 것 또한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단 대리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조국 전 장관을 상대로 불법 사찰, 여론 공작 등을 펼치면서 조국 전 장관을 괴롭혔다는 거죠. 결국 법원에서 승리를 했습니다만은 이거 보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국정원이 영향력 있는 제3자까지 동원을 해서 비판 논리를 제공하고 조국 전 장관을 망가뜨리려고 철저히 노력했다. 한 국가의 정보기관이 왜 그래야만 되는 건지 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행위가 당시 국정원 최고 수뇌부인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이 일이 이루어졌던 그 시기에는 그냥 조국 전 장관의 장관도 아니었고 그냥 대학 교수에 불과했던 거예요.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몰아내기 위해서 난리를 쳤던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시기에 조국 전 장관 자녀에게 장학금 줬다는 명목으로 장학금 준 사람은 뇌물 공여자가 됐고 장학금 받은 사람은 뇌물 수뢰자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무슨 힘이 있었다고 그랬을까요? 제발 상황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검찰권 제대로 휘두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도록 이 사회가 좀 평등하고 공평하고 좀 투명해졌으면 좋겠다는 게 바로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종류의 사건 계속해서 결과가 정확하게 드러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영희 생각이었습니다.